설 연휴 동안 잠시 멈췄던 탄핵 심판 시계가 다음 주부터 다시 빠르게 돌아갑니다. 헌재가 재판에 속도를 낼 경우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계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강세영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음 주가 탄핵 심판의 중요한 분수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네, 그 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이 심판정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뒤를 보면요. 네네. 2월 4일엔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정치인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지만 거부했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죠.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2월 6일에는 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 있는 의원들을 이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네. 박종근 전 사령관도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모두 국헌문란 행위와 관련해 결정적인 증언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주가 탄핵 심판의 중요 분수령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들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은 그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국회 무력화 시도는 심판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던지며 돌파구를 만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방이 치열해지면 아무래도 변론 횟수도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몇 차례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일단 2월 13일 8차 변론 기일까지 잡았습니다. 네. 이후 몇 차례 추가로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을 한다면 2월 27일까지 12번 변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판은 17차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까지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전례를 봤을 때 12차까지 진행하면 헌재는 선고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정보를 모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 2월 말에 변론이 끝나면 3월 중순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형사 재판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한 곳으로 다 몰아줬잖아요, 사건을. 여기서 지규현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게 됐는데 요즘에 지금 판사 성향을 놓고 말이 많지 네. 않겠습니까? 이 지 판사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네, 지규현 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로 윤 대통령과는 8기수 차이가 나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우리법 연구회 등 특정 단체에 소속된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과거 판결을 보면 부당합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28년 만에 내란 수계 혐의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리게 됐는데요.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야, 진짜 여러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